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재벌가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운명과 늦은 후회에 대한 격정적인 드라마입니다. 이곳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태양그룹 가문의 묘역. 시간은 매년 가을. 태양그룹 김태성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김민준 닌르 상무의 기일입니다. 차갑고 견고한 태양그룹을 40년간 이끌어온 김태성 회장. 그의 회색 정장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준. 태성 회장은 아들이 평범한 삶을 택하겠다며 그룹을 떠나려 했던 마지막 순간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바로 그때 그의 앞에 검은 상복 차림의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생후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쌍둥이 아기와 딸을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박지수. 태양그룹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평범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돈을 노리고 민준의 이름을 팔아 접근한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지? 왜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났나? 태성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는 김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아이들의 이름이 하준과 할인이며 이는 민준이 회장의 선친 이름을 따서 직접 지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차가운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그가 외면했던 아들 민준이 남긴 마지막 비밀이자 운명의 징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탐욕과 비극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늦가을의 해질녘,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야산에 자리한 태양그룹. 가문의 묘역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짙은 회색빛 하늘 아래 바람은 마른 낙엽을 굴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김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을 곧게 펴고 있었지만 그 견고한 자세 속에는 무거운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은 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유일한 아들 김민준 씨 상무의 기일이었다. 태성 회장은 아무런 표정 없이 민준의 묘비 앞에 흰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꽃잎 사이로 김민준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석양에 붉게 물들었다. 태성 회장은 무릎을 꿇고 차가운 비석을 쓰다듬었다. 매끄러운 대리석의 감촉은 얼음장 같았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단어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다. 미안하다. 민준. 그러나 비석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회한에 잠겼다. 1년 전 집무실에서 아들과 주고받았던 마지막 대화. 민준은 태양그룹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 말에 태성 회장은 경노했다. 네가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잊었느냐? 너는 내게 자식이 아니라 회사의 부품일 뿐이냐고. 민준은 울부짖었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사흘 뒤 비 오는 새벽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민준의 차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었지만 태성 회장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그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늦은 시간,
이 적막한 묘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수행비서인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회장님, 돌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김 회장은 말없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묘역 한쪽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여인은 흐느끼고 있었고 품 안의 아이들은 쌍둥이인 듯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비록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김 회장이었지만 이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묘지에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여인은 김 회장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가까이 온 그녀의 얼굴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눈가는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태성 회장님이십니까? 김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런 곳에서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 당신은 누구인가? 여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다. 저는 박지수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준 상무님의... 그녀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김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의 머릿속에는 경계심이 울려 퍼졌다. 지난 1년 동안 민준과 엮여돈을 요구하며 접근한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민준과 무슨 관계인가?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수는 움츠러들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들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주입니다. 순간 묘역 전체가 팽팽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김 회장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또 이 수법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증거는? 김 회장은 짧고 단호하게 물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첩과 함께 종이 몇 장을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다. 민준 씨가 남겨준 것들입니다.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사진첩을 받았지만 펼쳐보지는 않았다. 그저 그 무게감만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이런 수법으로 접근해온 인간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겠지. 더 이상 민준을 이용하지 마라. 김 회장은 사진첩을 그녀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지수는 놀라며 사진첩을 받다가 아이들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돌아가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김 회장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때 지수의 다음 말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민준 씨는 아이들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셨어요. 하준이와 할인이라고요. 회장님의 아버님이신 김오우님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다고. 민준 씨가 그러셨어요. 김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김오오였다. 민준이 할아버지 선친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고든 성품을 따르고 싶어 했고 그를 기리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그 사실은 김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정말 민준이 직접 지은 이름인가? 하지만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최 비서, 저 여자에게 택시비를 주고 보내도록 해. 냉정한 명령과 함께 김 회장은 리무진을 향해 걸어갔다. 지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품 안의 쌍둥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리무진이 묘역을 빠져나갈 때 김 회장은 백미러로 가로등 아래 홀로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는 애써 시선을 돌렸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피어올랐다. 정말 저 아이들이 민준의 아이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또다시 가족에게 등을 돌리는 것일까? 김 회장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민준의 해맑은 얼굴과 방금 들었던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묘역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김태성 회장은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뚜껑이 열린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고 호박색 액체가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창밖의 서울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회장의 공허한 눈에는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문득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렸다. 슬픔을 감추려는 행동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은 그의 내면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버지는 아직 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 속삭임은 죽은 아들, 민준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질책인지 알 수 없었다. 1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회장실에서 오고 갔던 마지막 대화. 민준 측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싶다고 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다고. 제가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민준의 질문에 태성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나는 너를 회사를 위한 부품으로 키웠지 나약한 소리를 하라고 키운 것이 아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은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럼 저를 왜 키우셨나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후 민준은 회장실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 뒤 비오는 새벽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민준의 차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었지만 태성 회장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태성 회장은 민준의 부재를 그룹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다. 하지만 묘역에서 만난 박지수 하만의 모습과 아이들 이름의 비밀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은 마지막 순간까지 태성 회장의 선친을 존경했고 그 이름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려 했다. 이는 민준이 태양그룹의 뿌리와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침착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장님, 확인해 본 결과 그 여인은 박지수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성 회장은 고개를 돌려 최 비서를 응시했다.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래서 민준이 그곳을 자주 방문했나? 최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네. 자원봉사 명목이었지만 민준 상무님께서 그 시설을 매우 자주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이 시설 방범 카메라에도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일까? 아니면 이제야 알게 된 아들의 비밀에 대한 슬픔일까?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최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까지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묘역에서
회장님께 전달하려 했던 사진들을 다시 전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태성 회장은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지 않는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가져오게 해. 30분 후 서재에서 태성 회장은 그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민준과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태성 회장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평화롭고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만삭의 지수 사진이 나왔다. 배가 부른 그녀 옆에서 민준은 무릎을 꿇고 배에 귀를 대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민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아가들에게.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태성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이 지수에게 쓴 편지였다. 편지는 아들의 고뇌와 희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오늘 아버지께 당신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아버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한 분이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더 그렇지. 김 회장은 숨을 멈추었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독한 사람으로 보고 망설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우리의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사랑은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나는 믿어. 김 회장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깨달았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최 비서가 전화를 받아 회장에게 넘겼다. 법무팀장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강민, 전무, 회장의 조카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 박지수 씨가 회장님을 찾아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언론에 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가와 숨겨진 사생아 스캔들로 만들어 태양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민준 상무님의 공석을 노리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이 죽은 후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강민이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태성 회장의 입지가 위험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당장 막아. 이미 몇몇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날 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그 여인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실이 무엇이든 회장님께서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만 강민 전무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준 상무님께서는 민준 상무님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민준 상무님의 마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김 회장은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오랫동안 곁에서 일해 온 최 비서는 누구보다 김 회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의 연락처를 알아보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배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비밀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제 김태성에게는 태양그룹의 명예보다 어쩌면 아들 민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인 이 아이들의 진실이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김 회장은 다시 한번 민준이 남긴 편지를 들었다. 사랑은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그 단어들이 차가운 서재를 감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강민과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태성 회장면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박지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아들 민준이 사고를 당했던 날도 꼭 이런 비가 왔었다. 김 회장은 테이블에 놓인 에스프레소 잔을 만지작거리며 심경의 복잡함을 감추려 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려 했으나 묘지에서 들었던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민준의 이름에 얽힌 비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섰다. 그녀는 쌍둥이, 하준과 할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어제 묘지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다. 앉으시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놀라우리만치 차분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과는 어떻게 만났는가? 김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1년 반 전입니다. 민준 상무님께서 시설에 봉사활동을 오셨을 때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자주 오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억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 듯 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김 회장의 혼잣말 같은 질문에 지수는 힘겹게 답했다. 회장님께서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간병인이었고 저희 집안은 태양그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범했으니까요. 그래서 숨겼다는 건가?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장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계셨어요. 민준 씨는 회장님께서도 언젠가는 저희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김 회장은 유모차 속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아들 하준의 오똑한 코는 민준을 닮아 있었고 딸 할인의 야무진 인매는 놀랍게도 김 회장 자신과 닮아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다. 냉정한 이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벽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다. 유전자 감정을 하겠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냈다. 이미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태성 회장은 지수의 주도적인 행동에 내심 놀랐다. 그녀가 단순히 돈을 바라는 사기꾼이었다면 이처럼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에 절대 노출되지 마시오. 그리고 김강민 전무에게 이용당하지도 말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민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보호하겠소. 최 비서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것이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소. 감정 결과가 거짓이라면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김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딸 할인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지수가 달래려 했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김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준과 할인,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민준의 아이들이라면 나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 비서가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 그리고 강민을 불러. 오늘 밤 할 이야기가 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스며 있었다. 지수는 최 비서가 마련해준 호텔 레지던스로 옮겨졌다. 100제곱미터가 넘는 청결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 낯설고 부담스러운 장소였다. 쌍둥이를 침대에 눕히고 창밖을 보니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눈부셨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민중화의 과거를 회상했다. 1년 반 전 강남의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시절, 평범했던 일상 속에 검은 정장을 입은 민준이 나타났다. 다른 봉사자들과 달리 재벌가 도련님 특유의 오만함이 없었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었다. 민준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고 지수는 그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 후 민준은 일주일에 2~3번 시설을 찾았다. 겉으로는 봉사활동이었지만 지수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지수 씨는 이미 제 삶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었다. 반년 후 지수는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민준은 그녀를 강하게 안아주었다. 걱정 마요. 내가 모두 책임질게요. 아버지께도 곧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민준은 망설였다. 태성 회장과의 관계가 이미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크게 다툰 직후였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와 화해하고 나서 당신과 아이들 이야기를 할게. 민준은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주며 행복해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민준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수는 뉴스를 보고 충격으로 유산의 위험까지 겪었다. 홀로 아이들을 낳았고 결국 민준이 남긴 돈이 바닥나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묘역으로 향했던 것이다. 현재로 돌아온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박지수 씨, 맞죠? 저는 태양그룹 김강민 전무입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에게 유익한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잠든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 갑자기 아들 하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낯선 환경과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지수는 황급히 최 비서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작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30분 후 김태성 회장이 검은 정장을 입고 병원 로비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태양그룹 회장이 이런 작은 병원에 나타나다니. 김 회장은 지수에게 다가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의 상태는 열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급성 폐렴이지만 곧 나아질 거래요. 하지만 아이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라고. 김 회장은 하준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옆 의자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던 딸 할인에게 시선을 옮겼다. 할인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더니 작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몇 살이니? 하나예요. 아직 발음이 서툰 할인이의 대답에 김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지수는 강민 전무가 보낸 합의서와 협박에 대해 회장에게 털어놓았다. 김 회장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당장 찢어버리시오. 저런 협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어. 민준이 남긴 아이들이요.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개인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지수에게 건넸다. 강민이 또 접촉해오면 여기에 연락하시오. 그리고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내게 알려주시오. 그때까지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오. 김 회장은 병실 문을 나서기 전 다시 멈춰섰다. 하준이의 이마의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다. 최비서, 최고의 의료팀을 붙여 아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는 병원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꺼내 김강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8시 내 집으로 와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결의가 스며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8시 김태성 회장 뒤의 저택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강민 전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괴종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서재 전체는 강한 두 남자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쑥 찾아온 회장의 호출에 대한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박지수를 만났다고 들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깔려 있었다. 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사 때문입니다.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자가 민준이 형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강민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거짓말하지 마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어제 초에 비서에게 받은 강민 관련 서류와 언론 기사를 꺼내 강민 앞에 던지듯 놓았다. 네가 언론에 흘린 기사다. 박지수 씨를 공격하는 내용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텐가? 강민은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여전히 부인했다. 작은 아버지, 감정적이십니다. 저는 태양그룹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다. 김 회장은 강민에게 다가서서 그의 앞에 섰다.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강민을 짓눌렀다. 앞으로 박지수 씨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마라. 이것은 경고다. 강민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믿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준이 형이 죽고 나서야 나타난 여자를. 그래, 믿는다. 김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내 문제다. 너는 네 문제나 신경 써라.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서재문이 열리고 초에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 비서가 말을 이었다. 이것은 박지수 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민준 상무님께서 남기신
USB 메모리에 들어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강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민준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김 회장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류에는 김강민이 회사 돈을 횡령한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고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한 증거였다. 횡령액만 수백억에 달했다. 강민아,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거라. 서류를 본 김 회장의 목소리는 공포스러울 만큼 낮아졌다. 이것은 위조입니다. 민준이 형이 왜 이런 걸... 강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네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김 회장의 말에 강민은 입을 다물었다. 김 회장은 계속했다. 민준이 채 추적 장치를 단 것도 너였지. 그날 민준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것도. 누구에게 조사를 시켰지. 내가 고용한 남자라고 자백했더군. 강민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김 회장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설마 사고까지 네가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형의 약점을 잡으려고... 강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나가거라.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이사회에 네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 강민은 주먹을 쥐었다. 작은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실 겁니다. 강민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김 회장은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었다. 피로가 물밀듯 밀려왔다. 초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섰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준 상무님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강민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민준 씨는 회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깨끗한 회사를 아버지께 물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강민 전무를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고 박지순으로부터의 전화에서 이 사실이 전해졌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태양그룹의 명예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회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가 남긴 영상이 있어요. USB 깊숙한 폴더에 숨겨져 있었는데 방금 찾았습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보내. 최 비서를 시켜서. 몇 분 후 김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상 속 민준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제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지수와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상은 끝났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초의 비서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김 회장은 일어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심장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결의를 느꼈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스위스의 국제유전자 감정기관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특별히 신속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 회장과 최 비서는 숨을 죽였다. 운명의 순간이었다. 99의 기초외교 968% 확률로 생물학적 조부손주 관계가 확실합니다.
쌍둥이 하준, 하리는 김민준 상무님의 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순간 서재 안에 정적이 흘렀다. 길었던 의혹과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며칠 후 박지숙는 하준과 할인을 데리고 김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그녀를 감쌌다. 김 회장은 응접실에서 DNA 감정 결과 보고서를 응시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감정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하준과의 할인학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명확해졌군. 이 아이들은 내 손주다. 오늘부터 당신과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소.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 민준이 남긴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이사회 소집과 언론 발표 준비를 지시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고 민준의 가족을 세상에 공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태양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할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응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김강민 전무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아직 해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작은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여자와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다니요. 김 회장은 냉정하게 강민을 바라보았다. 감정은 끝났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왔다. 강민은 코웃음을 쳤다. DNA 감정 따위는 위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아십니까? 지수는 몸을 떨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참아냈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에게 다가섰다. 강민아, 마지막 경고다. 당장 나가거라.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사회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김 회장은 순간적으로 강민의 멱살을 잡았다. 그 힘은 나이를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다. 민준이 그걸 가르쳐 주었다. 김 회장은 강민을 밀쳐냈다. 초의 비서가 경비원을 불러 강민을 끌어내게 했다. 강민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다. 후회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할인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고 지수는 아이를 안고 달랬다.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 45분 태양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태성 회장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창가에 서 있었다. 오늘 밤 그는 태양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의 곁에는 초의 비서가 서 있었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 김강민 전무가 자신의 지분과 연합한 주주들의 지분을 합쳐 이사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 비상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발표 직후 회장님을 실각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다. 강민이 움직일 수 있는 최후의 카드지. 하지만 이 싸움은 회사 경영권 싸움이 아니다. 명예와 진실의 싸움이다.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민준의 편지를 꺼내 잠시 보았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심. 그는 그것이 자신의 방패이자 무기임을 알았다.
지수 아이들은 이미 최 비서가 마련한 안전한 해외 거처로 이동한 상태였다. 그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오후 유담시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가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김 회장이 무대에 오르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강철 같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태양그룹의 미래와 제 개인적인 가장 깊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1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제 두 손주와 그들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숨겨진 사생가라는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김 회장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제 손주들은 김하준, 김하린입니다. 그들은 제 아들 민준과 박지수 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스위스 소재 국제기관의 DNA 감정을 통해 99.9987%의 확률로 저의 친손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 비서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DNA 감정서, 그리고 민준과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까지.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는 저희 집안의 오랜 전통과 선친의 뜻을 기려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를 원했지만 제 불찰과 민준이의 망설임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남긴 마지막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지수와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김 회장은 눈물을 닦고 힘주어 선언했다. 저는 오늘부터 박지수 씨와 하준, 하린을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은 태양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는 태양그룹 회장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김강민 전무와의 관계는? 지수 씨가 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것인가? 김 회장은 모든 질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퇴장했다.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혼란을 틈타 김강민 측 연합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30분 김 회장의 저택 응접실. 비상주주총회 요청서가 김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회장 김태성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능력 상실 및 그룹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명분으로 회장 해임 투표를 안건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발의자는 김강민과 그를 지지하는 주요 주주들이었다. 밤 11시 30분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김 회장, 김강민, 그리고 태양그룹의 주요 이사들과 최 비서가 참석했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김강민은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로 의장석에 앉아있는 김 회장을 응시했다. 회장님, 방금 전의 기자회견은 태양그룹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가의 사생아 문제를 그룹 후계 구도에 끌어들이다니요. 주주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경영 판단 착오를 이유로 해임 투표를 발의합니다. 강민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뒤에는 강민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강민을 바라보았다. 강민아, 너는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구나. 김 회장은 손짓했고 최 비서가 조용히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민준이 남긴 USB에 있던 김강민의 수백억 횡령, 비리보에 대한 자세한 회계 자료와 위조된 계약서의 사본이었다. 이것은 내 아들 민준이가 남긴 네가 그룹을 얼마나 좀먹었는지에 대한 증거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너는 민준이의 뒤를 캐고 그의 사고를 이용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경영 능력 상실. 누가 진정한 경영 능력 상실을 초래했는지 명확하지 않나. 강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지지이사들마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건 위조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강민은 소리쳤지만 김 회장의 방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다. 최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의 지시로 긴급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횡령액이 확인되었으며 김강민 전무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의 지지이사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자신들의 투자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강민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관련된 모든 주주는 그룹 경영에서 배제될 것이다.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창백했다. 작은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없으면 태양그룹은 김 회장은 강민의 말을 가로막았다. 태양그룹은 가족이 지킨다. 너는 내 죄를 달게 받아라. 경호원들이 강민을 끌어냈다. 절규하는 그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새벽 1시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저택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다. 그는 서재 창가에 서서 멀리 있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고독했던 그의 서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들 민준이 남긴 사랑과 책임감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 아이들은 잘 도착했나? 네, 회장님.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수 씨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민준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민준아, 네가 승리했다. 네가 남긴 사랑과 진실이 태양그룹을 구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하준과 하린,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지수를 지키는 것. 태양그룹의 회장이자 두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새로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상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새벽, 김태성 회장은 승리의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허무감을 느꼈다. 김강민 전무는 몰락했지만 태양그룹을 40년간 지탱해 온 기업 내부의 싸움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다. 그는 박지수란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강민의 잔존 세력과 언론은 회장의 사생아 스캔들을 빌미로 끊임없이 태양그룹을 공격하고 있었고 주가는 연일 요동쳤다. 김 회장은 지수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외곽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별장으로 피신했다. 그곳은 민준이 어릴 적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조용하고 외진 장소였다. 김 회장은 거실 창가에 앉아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겼다. 민준이가 8살 때 여기서 눈사람을 만들었었지.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날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지수는 그런 그의 외로운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강인해 보이던 회장도 결국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민준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쓰다듬었다. 강민을 몰아냈지만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승리가 민준의 죽음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그는 아직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바로 진실이라는 대가였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별장을 찾아왔다. 김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검찰 차장 출신인 정태식이라는 한이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김 회장의 부탁으로 비밀리에 민준의 사고를 재조사하고 있었다. 태성아, 자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야겠네. 태식은 테이블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강민이 언론사에 뿌린 자금 흐름과 함께 민준의 교통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재분석 자료지가 들어있었다. 태식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다. 희미한 빛 속 민준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이걸 보게 불분명하지만 사고 직전 민준이 차를 맹렬히 추격하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찍혔네. 그리고 충돌 직전 그 차량이 급정거를 했어. 민준이는 그걸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거라네. 김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자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다.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지수는 충격의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태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강민이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을지 몰라도 위험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야. 아마도 민준이를 겁주고 협박하여 그룹을 떠나게 하려 했을 걸세. 김 회장은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안 되네, 태성아. 강민희 녀석은 경찰 고위층과도 연줄이 닿아 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 인멸만 당할 뿐이네. 태식은 김 회장을 진정시켰다. 김 회장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평생 지켜온 회사와 자존심이 아들의 죽음까지 연루된 추악한 싸움이었다니. 그는 아들의 마지막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아버지이자 그 아들이 비극적으로 떠나게 된 환경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내가 회장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민준이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태식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대신 이걸 사용하게. 김강민의 비자금 계좌 자료야.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숨겨놓은 돈이 300억이 넘네. 이 자료만 있으면 강민을 법적으로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김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복수의 칼날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결국 내가 너를 죽인 것이다. 민준이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를 놓아주었다면, 그룹 경영권을 위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지 않았다면 강민이 그런 잔혹한 계략을 꾸밀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김 회장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평생 지켜온 회사와 이제야 알게 된 아들의 유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바로 그때 최 비서가 다급히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민준 상무님의 개인 금고에서 추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최 비서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약혼 반지 2개와 민준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지수와의 약혼 반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였다. 민준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준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확신이 드는군. 김 회장의 말에 지수는 흐느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민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스위스 연구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특별히 신속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집구인교 지용 9987%로 생물학적 조부 손주 관계가 확실합니다. 운명의 최종 확인이었다. 김 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지수를 껴안았다. 어색했지만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이제 분명해졌소. 당신과 아이들은 내 가족이다. 민준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지수는 김 회장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아들의 묘비 앞에서 맹세했던 미안함을 넘어 이제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민준은 태양그룹을 사랑이 없는 부품으로 보았기에 떠나려 했지만 아버지의 외로움을 걱정하여 깨끗한 회사를 만들려 했다. 태시가 나는 이제 강민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네. 나는 민준이가 원했던 대로 이 태양그룹을 완전히 뜯어고칠 걸세. 회사를 돈이 아닌 사람 마음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김 회장의 눈빛은 평생 볼 수 없었던 단호함과 숭고함으로 빛났다. 아들의 죽음이 그를 냉혈한 사업가에서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아는 한 인간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박지수와 두 아이 하준, 할인은 김 회장의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김태성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김강민아 측의 교묘한 법적 공격과 언론 조작으로 인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강민이 위조한 자료를 근거로 한 고소로 인해 모든 개인 자산이 동결되었다. 그는 최고급 저택을 떠나 초의 비석가 급히 마련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원룸 오피스텔에 몸을 숨겨야 했다. 50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박지수와 하준 시시초원들 할인지 함께 있었다. 좁은 방에서 네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잠든 모습은 초라했지만 김 회장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노쇠한 그의 몸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잠에서 깬 하준이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다. 할아버지, 슬퍼요. 김 회장은 하준이를 꽉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다. 하준이는 속삭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울고 있으면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한다고요. 민준이 이 아이를 통해 자신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퇴거 수속을 밟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김 회장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태양그룹의 최대 주주인 미국계 투자회사 대표 제임스 킴 아니었다. 그는 평소 한국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제임스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민준 씨를 기억합니다. 훌륭한 분이셨죠. 그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 유감입니다. 제임스는 지수와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 회장에게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김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희망의 빛이 보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좁은 원룸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정태식 씨를 불렀다.
태 씨가 민준이가 남긴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워보겠다. 그들은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를 대비했다. 강민 측은 주주총회를 이용해 김 회장을 완전히 축출하고 지수와 아이들의 명예를 짓밟아 영원히 그룹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태식은 말했다. 이 사회는 돈으로 움직이지만 주주들은 명분과 윤리로 움직이네. 우리는 강민의 범죄가 아니라 민준이 남긴 사랑과 회장님의 변모된 진심러를 보여줘야 하네. 그것이 돈보다 강한 무기가 될 걸세. 김 회장은 깊이 공감했다. 그는 지수에게도 부탁했다. 지수씨, 당신이 필요하오. 내일 주주총회에 함께 가주겠소. 강민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오. 지수는 망설였지만 민준이 남긴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께서 결심하신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민준 씨였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민준의 유언장과 약혼 반지를 챙겼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다. 김 회장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 주주총회 당일 오전 10시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해임된 전임 회장의 굴욕적인 퇴진 선언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정 시간이 지나도 김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최 비서가 무대에 올라 회장님의 병원 방문으로 기자회견이 연기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이 동요하며 소리쳤다. 회장 손자가 위독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바로 그때 정문에서 소란이 일었다. 김 회장이 박지수 씨와 함께 대회의실 입구에 나타난 것이다. 김 회장은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입구에는 김강민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이 막아섰다. 이분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들이 가로막았다. 바로 그때 제임스, 김이 나타났다. 이분들은 나의 손님이다.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입장을 허가한다. 경비원들이 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제임스 김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제임스는 민준 씨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의장석에는 김강민의 측근인 신임 회장 대행이 앉아 있었고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김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태양그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회장 대행이 소리쳤다. 당신은 이미 해임된 몸입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김 회장은 그를 무시하고 USB를 꺼냈다. 이것은 제 아들 민준띠 죽기 전에 남긴 증거입니다. 김강민의 범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강민의 횡령과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모두 폭로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그때 강민이 분노에 찬 얼굴로 회의장에 난입했다. 그는 보석으로 일시 풀려난 상태였다. 거짓말이다. 전부 위조된 것이다. 강민은 연단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지수 파라의 과거 사진들이었다. 이 여자가 민준이 형을 유혹한 겁니다. 돈 때문에. 강민은 소리쳤다. 그때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네, 저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 준 약혼 반지를 높이 들고 유언장을 꺼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민준 씨가 저와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준 증거입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강민은 당황했다. 이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다고. 강민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제임스 김이 일어섰다. 틀렸습니다. 회사를 기울게 한 것은 당신입니다. 김강민. 제임스는 서류를 들고 나섰다. 당신이 횡령한 돈, 위조한 계약서,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뒤로 물러서다가 연단에서 떨어질 뻔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김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넘쳤다. 주주 여러분,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사만을 보다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 며느리와 손주들은 민준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침묵 후 한 주주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주주들도 동참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제임스 김이 제안했다. 투표를 제안합니다. 김태성 전 회장의 복귀에 대하여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0%가 찬성했다. 김 회장은 태양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강민은 절망에 빠진 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김 회장은 연단에서 내려와 지수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포옹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내 아버지, 김 회장은 아들의 유산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그 싸움은 복수가 아닌 사랑의 승리였다. 주주총회 다음 날, 김태성 회장은 승자의 자리에 복귀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의 승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회사의 권력 구조를 되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아들 민준 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박지수 아와 하준 아안 좀 하리나를 껴안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민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차 드세요. 지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아버지라는 호칭에 김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수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가 살아있었다면 오늘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마침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차가운 회장이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요. 김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이제야 알겠다. 회사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의 첫 번째 조치는 태양그룹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었다. 김강민 전무와 그에게 매수당했던 이사들은 즉시 해임되었고 실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었다. 그는 태양그룹은 이제 돈이 아닌 사람과 윤리가 중심이 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이 공허한 외침이 아님을 증명하듯 김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계획 발표가 아닌 태양그룹의 50년 역사와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는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박지수와 하준, 할인철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소개했다. 그는 손주 하준이를 안고 단상에 섰다. 이 아이들은 태양그룹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는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태양그룹은 순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운영할 민준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장내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 누구도 태양그룹과 같은 거대 재벌이 이토록 과감한 사회 환원을 선언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재단은 민준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 즉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김 회장은 재단의 이사장을 직접 맡았고 지수에게는 재단의 이사직을 맡겼다. 지수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민준의 정신을 이어받은 동반자로서 그룹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끌게 되었다. 이는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길이었다. 김 회장의 사촌 누나인 김하영 측은 씨도 유럽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동생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오랜 친구인 정태식 단츠과 함께 태양그룹의 윤리경영위원회를 이끌었다. 오빠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냉혈한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영 씨는 지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가족은 김 회장의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민준이 쓰던 방은 하준과 할인이 쓸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되었다. 김 회장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 서류를 보는 대신 늦잠에서 깬 손주들의 작은 숨소리를 듣기 위해 복도에 서성였다. 할인이가 낯선 곳에서 잠 못 이루고 올 때 김 회장은 직접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놀랍게도 아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곧 잠들었다. 민준이도 어릴 땐 꼭 저랬지. 밤마다 울어서 민준 엄마가 고생 많았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따뜻한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하준과 하리논에게 회장이 아닌 할아버지 엘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나처럼 강압적인 아버지가 아닌 친구 같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네. 내가 민준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 아이들에게는 모두 해줄 것이다. 김 회장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손주들의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회사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졌다. 지수는 민준이 남긴 사진이 담긴 액자를 서재에 걸었다. 그 액자 속에는 젊은 민준과 어린 시절의 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부자의 모습에 지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그 사진은 슬픔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사랑은 모든 벽을 넘어 결국 아버지를 구원한 것이다. 김 회장은 민준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다. 민준아,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다. 네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겠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그의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회복세를 보이며 오히려 견고해졌다.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앞세운 새로운 태양그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다. 김 회장의 삶은 이제 오직 2가지 목표를 향했다. 민준재단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과 하준과 할인이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이 모든 것은 아들 민준이 남긴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 덕분이었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2030년의 봄, 민준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우뚝 선 재단 빌딩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소외계층 아이들이 이곳에서 교육과 지원을 받고 있었다. 박지수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서 있었다. 31살이 된 그녀는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군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확고했다. 민준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제 남편 김민준 씨가 꿈꾸었던 세상,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청중에게 따뜻함과 확신을 전달했다. 청중석 맨 앞줄에는 78이 된 김태성 회장이 앉아 있었다. 백발은 더욱 늘었지만 그의 표정은 온화했다. 옆에는 6살이 된 하준과 할인 쌍둥이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두 아이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다. 할아버지, 엄마 멋있죠? 하준이가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그렇고 말고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 회장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회사 서류 대신 손주들의 동화책을 잡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만 회사에 출근했고 남은 시간은 손주들과 재단 일을 돕는 데 할애했다. 태양그룹, 하블키트는 젊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은 재단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민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할인이가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지수는 딸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컸다. 김 회장은 동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재단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고 있다. 그때 예순을 넘긴 초의 비서가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김 회장 곁을 지키고 있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은... 아니,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낼 걸세. 점심은 재단 식당에서 해결했다. 이곳은 누구나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재벌 회장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되었다. 한 할머니가 김 회장을 알아보고 인사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손주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요. 김 회장의 겸손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하준이와 할인이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다. 재단 강당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였지만 김 회장과 지수에게는 어떤 기념식보다 중요했다. 하준이가 먼저 무대에 올랐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이 민준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연주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손주의 연주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할인이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했다. 제목은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발표회가 끝난 후 그들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봄꽃이 만개한 공원은 아름다웠다. 하준이와 할인이는 자전거를 타고 앞서 달렸고 김 회장과 지수는 천천히 걸으며 뒤를 따랐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지수의 질문에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그래,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강물마저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김 회장이 말했다.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풍경을 함께 보고 싶었을 텐데.
민준 씨는 항상 저희와 함께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감사 속에. 지수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민주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었다. 저녁 식사는 김 회장의 대저택에서 했다. 김 회장의 누나 김하영 씨도 함께였다. 그녀는 유럽에서의 사업을 은퇴하고 한국에 정착해 있었다. 오빠, 정말 많이 변했어. 옛날의 차가운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네. 늦었지만 깨달았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식사가 끝난 후 하준이와 하린이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고 하늘에는 커다란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이 별은 아빠예요.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하린이의 설명에 김 회장은 아이들을 꽉 안았다. 그의 팔은 이제 따뜻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후 김 회장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김 회장은 민준의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준아,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다. 너와 네 가족을 지키고 네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깜빡이는 듯했다. 김 회장은 미소 지었다. 지수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내일 하준이와 하린이 입학식이에요. 함께 가주실 거죠? 물론이지. 놓칠 수 없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내일 일을 이야기했다. 민주는 없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가족이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벽 1시, 김 회장은 침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랑은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 그것이 민준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다. 김 회장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